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이한종 이은세 차성욱 좋습니다. 자, IM 그라운드의 차성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푹 들어갔습니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죠? 구자익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절대 이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자, 회사 이름이 IM 그라운드. 근데 너무 분위기가 어두웠어. 네. 너무 약간 원래 그게 게임할 때 적당히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남자 여자 목소리가 적당히 그렇지, 섞여서 그래야 신나는 느낌인데 앞에 밀리터리가 계셨어서 그럴 수도 있어. 좀 이렇게 아재들이 신개념이 아재들이 여기. 그라운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잘 됐습니다. 자, 사과는 빠르게. 오피셜 인트로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털겠습니다. 탈탈. 이렇게 하지. 이건 손 씻고 탈탈 터는 거야. 네. 하드코어 뉴스 깨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지향입니다. 네,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이한종입니다. 이은세입니다. 차성욱입니다. 와우. 사실 어제 저희가 이 방송을 했다가 좀 약간 엔지니어링 이슈에 있어서 방송을 다시 찍고 있는데요. 네. 차 대표님 다시 봐도 훈남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여성들 요새 많아요. 언제나 많았죠, 언제나. 그런가? 저만 못 느끼나요? 언제나 많았죠. 제가 옛날엔 저같이 좀 네. 이렇게 남자 냄새 나는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또 도전이 오셨네요. 요새 자꾸만 이렇게 투척을 해주시니까 내가 물까 말까 지금. 저는 우리 사장님의 장기적 비전을 위해서 네. 계속 수련을 알겠어요, 열심히 수련할게요. 자, 오늘 비욘드 스타트업 22번째 시간입니다. 네. 22살. 좋은 힌트. 네. 축하드립니다. 왠지 감사합니다. 그렇죠. 전문 용어로 이땡이라고 하죠. 이땡. 전 투투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투투. 네. 그때 이땡이 더 좋네요. 투투면 아는 거면 이제 30대이신 거죠? 이제 30대가 곧 이제 됩니다. 투투? 네. 아닌가? 30대 후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투투는 저도 알죠. 나 LA에서 황희혁 씨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차성욱 대표님 오늘 방송 제목은 저희가 풋살 시장의 O2O 플랫폼을 구축하다. IM 그라운드의 차성욱 대표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딱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잘합니다. 네, 인문학적 소양이. 전문 용어로 야마라고 합니다. 야마. 야마 잡는다고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22번째 시간은 풋살 및 축구장의 온라인 매칭 플랫폼에서부터 오프라인의 부지 개발, 네. 시공, 네. 시설, 운영 마케팅까지 이제 풋살 시장의 어떤 파이프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그냥 IM 그라운드 차 대표님이 이미 구축을 하셨습니다, 이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네. 저희가 좀 이따 네. 들어가지고 하고 저희 방송 또 인문학적 성찰을 아. 지향하는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창업자의 성장 과정을 짚어보며 네, 말 끊어서 미안하지만 왜 끊어? 약간 미안해요. 되게 신개념으로 그걸 지양해도 재밌을 것 같아. 아, 전혀 그냥 안 해버리고 훅훅 미안합니다. 네, 좀 오늘 눈 와서 너무 좀 하이퍼가 됐나 봐요. 하이퍼에서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 성장 과정을 짚어보며 창업자의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히어도 차성욱 라이프. 빠밤. 빠밤 이게 짧게 빠밤. 좋겠다, 그렇지? 자, 우리 차성욱 대표님은 외모랑 좀 다르게 공돌이십니다. 예. 그렇죠? 6가지 공동입니다. 그런 거 되게 위험하다니까요. 그 뭐 누구도 있는데 또 무슨 배우 중에서도 되게 막 문제적 남자 이런 데 나오는 사람인데 네. 공돌이 있고 아니 공돌이에 대해서 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정말. 터프한 이미지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훈남도 공대생일 수 있다. 도전하지 말아요. 내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사님이 말리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그래요. 저기 방송 진행하는 거 쉽지 않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도와줘 좀. 아니 너무 신나서 그래요. 우리 차성욱 대표님 나와서. 그러니까.
자, 우리 차성욱 대표님의 삶에 있어서 네. 되게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라는 게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 예. 말씀 주셨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운동하기 전과 운동한 후와 삶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데 네. 그 얘기를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게 사실이고요. 네. 제 개인적인 계기 같은 경우에는 별로 저도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저희 형이랑 사촌 형한테 먼저 영향을 받아서 농구를 먼저 되게 좋아했었고 중학생 때까지 이제 농구를 좋아하면서부터 이제 운동이라는 것의 재미를 알게 됐었고 저도 농구 좋아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조던의 영향이 그때까지 이제 갔었죠. 갔었고. 조던과 슬램덩크. 네. 챔프 코트를 가르죠. 총괄님 슬램덩크 보셨어요? 아유 그거는 바이블이죠. 수집템이죠. 바이블이죠. 바이블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로서 수집템이죠. 안 보신다면 안 보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저희 월드컵이랑 저기 이제 박지성 퀴즈의 그 나이 때인 거죠. 그렇죠. 한참 그때 이제 모든 남학생들이 점심 시간만 됐다 하면 이제 공 들고 이제 운동장으로 나가서 공 차는 거기에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때 이후로는 쭉 볼 차는 것도 좋아했었고 다른 운동들도 계속 이제 뭐 2개, 3개는 항상 해 왔었었고요. 이제 운동이 제 라이프 스타일과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특히나 학창 시절에 얼마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계속 더 어울리게 되고 이제 만나는 사람 쓰는 시간이 달라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삶이 바뀌는 거고요. 네. 이제 스포츠가 운동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체육 활동 이상의 이제 문화적인 코드도 있으니까 입고 다니는 옷이나 내가 하고 다니는 스타일 그리고 제 몸의 어떤 활력이나 어떤 몸의 모양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바뀌게 되고 그게 이제 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네. 특히나 이제 볼 차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 운동이니까 거기서 이제 더 어떤 사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클래스룸 안에만 앉아 있으면 사실 공부만 하게 되고 그렇죠. 좀 더 어울리고. 네. 저도 어제 한 얘기지만 요즘 하루에 10kg씩 걷잖아요. 네.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저녁 때 술을 딱 먹다가 12시간 되면 그냥 잠이. 그렇죠. 피곤했어. 선순환이죠, 선순환.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총괄님은 요즘 저기 자제분 케어하는 것 때문에. 네, 운동 하고 싶은데 맞아요. 항상 운동이 생각만 아주 중요해요. 하게 돼요. 네,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새벽에 자주 깨거든요. 우리 애는 또 그럼 이제 다시 재워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대중이 없어요 시간이. 총괄님 총각 시절에는 네. 그 연세대학교 막 달리면서 이렇게 셀카도 찍고 막 그러셨거든요. 막 페이스북에 자랑하고 막. 네. 그러셨는데. 연세대학교를 달렸어요 제가. 아니 그럼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기 가니까 되게 좋다 막 이러면서. 아, 예, 맞아, 맞아요. 기억나요. 막 뛰다가 우리 학생들 만나고 막. 맞아요, 그랬어요. 백양로 조폭. 백양로로 주름잡는. 여기가 중국의 산업회 계속 수련의 시간입니다.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나겠습니다. 클로즈업 잡지 마세요. 여기까지. 네. 아이고야.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거랑 이제 아이엠 그라운드라는 네. 그렇죠? 풋살장의 어떤 오토 플랫폼 만드는 거랑 어떤 분명히 연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스타트업 하기로 마음 먹고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네. 이제 물론 그게 얼마짜리에 더 이득이 있을지 계산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이상의 이제 정서적인 가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말 몰입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의 모든 포텐셜까지 다 쏟아 부어야 이제 정말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나랑 잘 맞는 아이템이어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해 왔던 풋살이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라이프 스타일과 네. 아이템이 싱크가 맞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저희가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이제 콜링인데요. 콜링. 콜링, 네. 콜링.
자신의 이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콜링을 이제 네. 신내림을 받았잖아요. 네, 맞았죠. 계시가 왔습니다. 이 방송 처음 본 사람이고 쟤네 뭐야 이랬다. 자, 근데 우리 창업이라는 게 진짜 네. 자신의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게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에서는 참 찾아내기가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네. 또 그게 얼만큼 사는데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찾으시게 되셨나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귀인이신데 네. 이제 옆에 계신 이제 이은세 교수님이죠 저한테는. 와우, 교수님께서 박수. 제 제자죠 제가. 아, 제자고 저번에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이 키워드가 많이 없긴 한데 이제 창조 경제 막 한참 붐이 있으면서 네. 대학교에 굉장히 이제 실제로 창업 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사 교수님으로 이제 이렇게 부임을 하시면서 취임을 하시면서 좋은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업도 이제 누군가한테는 그냥 어떤 뭐 얼마 학점 안 되는 비중 없는 교양 수업이었을 수 있었겠는데 거기서 이제 이은세 교수님이 말씀해주셨던 그런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레니어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저희 모교인 연대랑 이제 고대, 연대 고대가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스타트업이나 벤처 쪽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인사이더스라고.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거기 모임 같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는 정말 꼭 한번 해봐야겠다.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훅 들어온 거죠 제 삶에.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학생이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연대 경영대에 보면 네. 한동안 그게 항상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뭐 전국 회계사 배출 뭐 몇 년 연속 1위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가 물론 좋은 거고 회계사라는 직업도 너무 좋은 직업이고 의미 있는 직업인데 다른 거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정말 그래도 물론 모든 학교에서 다 열심히 가르치고 또 좋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겠지만 네.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서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냥 어떤 직업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그래도 공부 많이 해서 들어간 학교에서 나온 졸업생들은 뭔가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네. 우리 차성욱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강의들이 조금 더 많이 있고 근데 네. 사실 저희 경영대에서는 요새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네. 진짜 다양한 그러니까 세상이 좀 더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테크닉 컬러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네요.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저희 모교랑 학교 어디더라 저기 서부에 있는 되게 창업자들 많이 배출하는 스탠포드 스탠포드랑 무슨 교류 관계에 있는데 이제 그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스탠포드 이제 정말 내노라 하는 창업자들이 많으니까 네. 우리 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창업 많이 한다. 그래서 정말 기라성 같은 회사 많이 만들고 사회에 없었던 가치를 많이 만든다. 이제 이렇게 막 되게 자랑을 많이 이제 서로 이제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탠포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재밌는 거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이 중퇴를 했다라는 거. 맞아요. 네, 중퇴간지가 이제 또 중퇴간지죠. 네, 차 대표님 되게 중퇴간지인가요? 아니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그건 안 못했습니다. 되고요. 예. 네. 아니 부모님이 그랬었고 되게 좋았던 거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운이 좋았거든요. 운이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부모님과 좋은 환경을 만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교육을 받았었고 어떻게 보면은 더 남들보다는 굉장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제 그런
저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업을 찾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소명을 찾아서 그 앞으로의 그 졸업 이후에 어떤 선택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좀 나름대로의 어떤 제 철학. 철학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정립이 됐죠.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하고 21세기적인 인물입니다. 좋습니다. 21세기적인 인물이에요. 잘 돼야 될 텐데. 뭔가 외계인 생각났어요. 21세기적이라 그래서. 21세기. 새로운 인종들이 한국에 많아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저는 그거를 요새 저는 이 인류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막 맹수들이 무서워가지고 나무 위에 숨어 있다가 네. 땅에 내려와서 직립보행을 하고 네. 불을 발견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발전하는 과정인데 이런 게 요새 되게 재밌더라고요. 인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인류학적인. 인류학적이고 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인간 우리는 다 인간이라고 하지만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어떤 시퀀스 안에 있는 인간을 규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 새로운 인종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옷을 입고 겉모습은 다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인종들을 뭐 호모 뭐라고 할까요? 호모 앙트레프리녀. 괜찮은데요. 호모 벤처스. 뭐 크리에이타스 뭐 이런. 호모 크레이타스. 창조하는 자들, 창조하는 라티노스 것들. 이렇게. 크레이타스 이래가지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실제 있는 단어 같이 들리는데요. 아니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요번에 와서 그러니까 지지난 정부의 창조 경제 지금 뭐 4차 경제, 4차 혁명 뭐 이런 식인 것들이 사실은 기존의 것들이 이제 플래토 그 뭐라 그러지? 플래토가 뭐죠? 그 정점에 네. 다다라서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네.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좀 많이 없죠. 그리고 이제 특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인간의 역량은 뭐냐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제일 극단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업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조금 더 정말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우리 IM 그라운드가 시도하고자 하는 어떤 혁신도 이제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간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어제 저희가 멋있게 얻었는데 네. 더 좋습니다. 오늘 방송이 더 풍부해졌어요. 네. 한 번 더 해보니까 역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우리 차선욱 대표님 오셔가지고 제가 다시 오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그랬더니 어제 너무 좋은 얘기 해줬는데 다시 오게 해주셔서 너무 미안해요 그랬더니 오늘 더 좋은 얘기 하면 되죠 뭐 그랬어요. 그게 진짜 맞는 멋있지 않습니까? 호모 크레이타스. 저도 얘기하는 입장에서 좀 더 정돈된 것 같아서 훨씬 좋네요. 좋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서울창업허브의 비욘드 스타트업 팔로 매출 지원 센터에서 또 스타트업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오늘 하나 틀어주실 예정이시죠? 네, 저희 전체 미션이 135개 기업들한테 이제 도움을 좀 드리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5개 기업들께는 이제 홍보에 사용하실 수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마 내년도에도 똑같이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아마 구성은 어떻게 조금 변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홍보 영상을 조금 제작한 걸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리플레이라는 우리 서울창업허브 내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고요. LE 쓰는 리플레이고 360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 팀에서 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틀까요? 보시죠. 보시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영상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제품도 물론 멋있지만 이 우리 스태프들, 우리 비욘드 스타트업 스태프들의 영혼과 소울이 느껴져가지고 오늘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로건 상무님, 우리 아티스트죠 대원님, 그다음에 우리의 지혜님, 우리 마스코트예요. 마스코트예요. 이모티콘 같아요. 이모티콘. 진짜 너무 수고해주고 있어요. 제가 진짜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화이팅. 네. 자, 그럼 우리 풋볼계가 아니군요. 풋살 시장계의 훈남 차성욱 대표님이 구축하고 계십니다. 먼저 가도 되나요? IM 그라운드 구축하고 있고 구축하고자 하는 O2O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가 원래 이제 왔던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창업 초창기 때 이제 아이엠그라운드 앱 서비스죠, 예약하는 앱 서비스, 예약하는 앱으로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는 정말 앱에만 집중을 많이 했었었고요. 앱 개발, 뭐 서비스 활성화, 고도화 이런 데에서 집중을 하다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켓 쉐어를 충분히 확보했고 소비자들이 어디서 운동하고 싶어하고 뭐 해당 부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어디서 오는 거고 소비자들의 잠재적인 수요와 어떤 매출 동향을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화를 할 수가 있었고 그게 저희 업계에서는 저희 이런 플레이를 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 데이터를 확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장 하나 샘플로 투자해볼까? 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예상 매출이 맞아 떨어졌고 그러면 오프라인 쪽으로 우리가 온오프라인 밸류 체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시공이라든지 운영단에서의 모델들 어떻게 하면 더 플랫폼을 연결시킬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뭐 1차적으로 일단 라인이 연결되긴 했는데 이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펀딩도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차 대표님이랑 좀 인연이 있는데 네. 제가 2015년도에 저는 뵀던 것 같아요. 그 전이었나요? 우리 인쇄 총괄님이 불러가지고 연대 가서 제가 멘토했는데 같이 소주도 마시고 그쵸? 막걸리. 죠 네, 막걸리 막걸리. 마셨나요? 네. 많이 마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소주 제가 먹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SK 플래너시죠? 거기서 네. 운영하는 상생혁신센터의 스타트업 101 프로그램에 지원하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같이 심사도 했었는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건 하나의 그냥 그 매칭 플랫폼 개념의 맞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불과 한 3년 지나고 나서 이게 그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개념에서 네. 얻어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더 과학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이제 공간을 혁신하는 요 플로우는요. 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진짜 O2O 시장을 접근하는데 가장 정석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되게 어제 많이 놀랐고 또 많이 배웠었습니다. 아유. 네. 총괄님 마냥 흐뭇하시죠? 그럼요. 네. 뭐 흐뭇하다는 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네. 너무 기쁘죠. 기쁘죠. 네. 네. 그리고 또 일단 우리 차성욱 대표님이랑 가끔 만나면 뭐 많이는 아니지만 특히 또 최근에 만났을 때 얘기한 게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시장을 완전히 선점해버린 케이스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알고서 행동을 한 건 아니고 방향성을 정하고 해보고 나서 딱 뒤를 돌아봤을 때 이런 결과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의미가 있는 케이스고 예가 될 수 있고 예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고 고맙고 그렇죠. 더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O2O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새로운 단어부터 먼저 좀 나름대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O2O라는 그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보내는 혹은 뭔가 뭐 데이터나 혹은 트래픽을 보내는 그런 방향성의 개념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너무 단방향성. 그렇죠. 이게 원웨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되게 제한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O2 우리나라에서도 막 붐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시장 사이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O2가 안 된다라는 결론 내리고 잘 안 되는 중국 뭐 이제 이렇잖아요, 사실 O2가. 근데 그런 O2의 어떤 단면만 볼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풍성하게 해줬던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거꾸로 또 온라인을 풍성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정말 진짜 유저들한테 더 큰 가치를 주면서 완전히 우리 그 팬으로 락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저도 어디서 이제 영감을 받았냐면은 이제 좀 많이 본 데가 대비되는 데가 두 군데인데요. 배달의 민족하고 야놀자가 좀 저는 대비가 된다고 보고 있고, 네. 근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먹은 음식들에 대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리죠,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풍성해진 컨텐츠들을 가지고 또 거꾸로 소비자들이 맛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경험을 얻게 되고 이제 계속 전에 없던 그런 가치가 창출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좋은 케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사이드로 이제 물류 쪽도 이제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단에서 더 거꾸로 온라인으로 가치를 넣어주는 거죠. 원래 배달이 안 됐던 음식들을 배달해주면서 그들만의 픽을 만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거꾸로 또 온라인에 넣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응원을 하고요. 저도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야놀자랑 좀 이제 대비된다고 보는 거는 사실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숙박업소로 사람을 보낸 다음에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사실 난해하죠. 어렵죠. 아니 왜 네. 난해한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네. 또 퍼블릭한테 공개할 수 있는 그렇죠? 퍼블릭한테 공개할 많이 수가 없을 없죠. 거예요. 네, 많이 없을 거예요. 네, 맞아. 굉장히 프라이빗한 컨텐츠가 얘가 되고 나오겠죠. 네, 그게 다시 플랫폼을 강화해주진 않으니까 그렇죠. 뭐 후기 정도죠. 후기 정도. 네, 후기 정도인데 스포츠 같은 참 경우는 좋았다. 네, 뭐 시설이 좋다 안 좋다. 네. 시설적인 측면에서. 네. 뭐 깨끗했다. 네, 네. 뭐 이 정도인데요. 콘텐츠라 부르기엔 조금 애매하죠. 좀 네. 애매한. 리뷰 정도라고 네,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는 다행히도 현장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 사람들이 딱 모여서 굉장히 집중 몰입도 있는 그 맞습니다. O2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네.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생동감을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에서는 항상 이슈가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영상이에요. 영상이고 하이라이트 그 중에서 사람들이 그거 찾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올려주는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뷰가 몇백만씩 나오고 뭐 어떤 방송을 봐도 스포츠 하이라이트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스포츠는 그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상 콘텐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가치가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도하고 싶은 거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다시 풍성하게 넣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그 비전 기술들 간단한 AI를 응용한 비전 기술들을 활용하면은 득점에 관해서 어렵지 않게 그 판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추어 플레이어들은 프로 선수들은 자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계속 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커리어가 되겠지만 아마추어 선수들은 자기 영상을 가질 기회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특히나 하이라이트나 내가 잘한 영상이 궁금한데 2시간 게임을 했는데 2시간을 돌려보고 이걸 영상을 만들려면 4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데 저희는 구장이라는 밸류 체인이 있고 테스트를 해본 거는 그런 하이라이트나 간단하게 편집한 영상들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한다. 재구매를 촉진을 시킨다. 밸류 체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 구장에 이제 영상 촬영 장비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난 멋진 경기들을 거꾸로 저희 플랫폼에 넣어주면은 이제 유저들은 또 거꾸로 내가 했던 운동 영상들을 여기 가면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데이터 구조가 우리 팀별로 뭐 저기 개인별로 또 장소별로 이게 쌓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원래는 휘발돼 버리는 어떤 그런 놓치고 있는 가치들이 플랫폼에 이제 쌓아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저희 온라인 플랫폼에도 더 락인을 시키고 또 이런 차별성이 있는 구장을 사람들이 찾을 거니까 오프라인은 또 거꾸로 더
사람을 더 많이 보내고 이렇게 선순환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완전 정답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다양한 그 컨텍스트적인 것을 어떻게 컨텐츠화해서 다시 온라인을 풍요롭게 만드느냐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지점이고 네. 진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영상의 힘이라는 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정말 동시적이니까 음.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이런 비전 기술을 좀 결합시켜서 풀어나가는 그런 접근도 되게 재밌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이제 우리 IM 그라운드가 이제 실제 이렇게 뭐 MVP 개념으로 한번 운영해봤던 그런 실제 풋살장이 이제 여러 개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 그 풋살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구장 스토리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의미가 있냐, 매출이 예상한 대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봤고 오케이 예상 적중했어. 정말 좋은데 찍어가지고 했더니 잘 나와. 그런 첫 번째 가설 검증이 있었고요. 두 번째 구장은 저희가 이제 아이엠그라운드라는 이제 예약 플랫폼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엠그라운드로 유저를 싸주는 그 온라인 풋살 커뮤니티들도 다 제일 큰 채널들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채널 파워를 이용했을 때 과연 데이터나 상권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지역이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좀 모을 수 있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봤었고 두 번째 구장은 거기에 대한 가설 검증이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풋살장이 오퍼레이션 하면은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주간부터 야간까지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주간 같은 경우는 유소년 아카데미, 그러니까 축구 교실인 거죠. 애들 축구 교실, 초등학교 축구 교실. 그리고 야간은 동호인 대관인 거고 3호 구장, 4호 구장이 저희가 실내 구장 타입인데 네. 실내 구장 타입의 가설은 유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실내 구장에서 동호인 대관까지 같이 BM을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실내 구장은 스트릿 컨셉을 잡았거든요. 그런 스트릿 컨셉을 잡았을 때 유소년 아카데미 구매 결정권자인 학부모의 만족 그리고 동호인의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세웠는데 그것도 나름 이제 맞아 떨어져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도 이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공간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걸 네.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어떤 장소에 우리 IM 그라운드의 관점에서는 계속 모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하시는 거겠지만 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공장에 있는 하나의 부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공간이 가지고 계신 그런 커뮤니티나 매칭 플랫폼 그리고 뭐 다양한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가치와 밸류가 더해지는 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부동산의 관점에서 봐도 이건 되게 재밌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총괄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당연히 그렇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돌려보면 아까 우리 차성욱 대표께서 O2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가 약간 한계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공감 완전 동의하는 얘기이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이제 오퍼레이터가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관계가 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해 관계자들 뭐 좀 이상하네요. 스테이크홀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가 된 거고 그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까지를 줄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 예를 들면은 우리 IM 그라운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스테이크홀더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플레이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치들을 줄 수 있는 채널이 더 많이 생겼죠. 예를 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직접 보유한 구장에서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그 전에는 줄 수 없었던 어떤 개인적인 데이터들 네. 같은 장비를 줄 수 있는 개념이 그런 여력이 생겼고 능력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이제 계속해서 강화를 해서 가치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스코프를 가지고 오퍼레이터가 활동을 하느냐, 운영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좋은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유휴가 되어 있는 자산인 부동산, 공실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냐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이용률을 높여서 어떤 그 랜드로드한테 추가적인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말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추가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다양한 층들을 쌓아서 그러니까 수익을 그냥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너무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유휴가 되어 있는 자산들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사실 되게 핵심이 되는 활동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맞습니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커뮤니티를 만드는 쪽에서도 지금 많은 얘기하시고 계신 게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면 정말 큰 가치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라는 게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이 컨텍스트와 컨텐츠들 때문에 계속 풍요로워지고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런 부동산 비즈니스는 어차피 로컬리티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죠. 있어서 네, 들어가죠. 아무리 데이터 드리븐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네. 되게 비정량적인 그 요소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시계에 그냥 발로 떼서 찾는 그것도 굉장히 지식들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밸런스를 어떻게 잘 유지해 나가시는지가 좀 저는 궁금해요. 일단은 데이터가 모든 걸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일단은 매크로하게 서칭하는 거를 데이터가 해주고요. 아, 매크로한 거. 네, 매크로한 거는 정말 데이터가 맞으니까 네네. 정말 생뚱맞는 데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매크로하게 일단은 데이터로 한번 보고 네. 이제 그 좁힌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발로 뛰어야죠. 발로 떼어서. 네, 발로 뛰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음. 특히나 이제 로컬이 심한 파트가 이제 유소년 아카데미 파트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유소년 아카데미는 승하차를 해줘야 되니까 와. 네. 그 스타렉스 그 노란색 랩핑한 차 아시죠? 축구 교실, 태권도 네네. 이런 차가 동선을 잘 짜가지고 30분 내에 애들을 다 내려줘야 돼요. 와. 네, 그렇다 보니까 음. 그 로컬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요. 또 몇 시에 차가 막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음. 동선에 따라서 수업을 몇 시에 개설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오퍼레이션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런 운행 동선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장소를 몰색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소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 얼마나 있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매크로하게 일단 직장인들이 어디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뭐 역과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대로변과의 어떤 거리들 그리고 주차가 얼마나 편리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유소년들은 어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축구 몇 년, 뭐 농구 몇 년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거기 네. 그 풋살이라고 하는 그 장비만 갖고는 또 운영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진짜 여러 가지 팩터들을 이렇게 로컬리티에 맞춰서 잘 이렇게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 프로세스가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지 선정이 한 절반 먹고 들어가죠. 절반 먹고 들어가죠.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근데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거는 지금 이제 시장을 진입해서 시장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캡처하는 단계에서는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되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입지의 중요성을 약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그럼요, 하는 그럼요. 것도 네. 되게 의미 있는 사업 진행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그 노란 우리 스타렉스 차량들의 동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네. 건데 그 맞잖아요. 진짜 맞는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충분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고 역량이 갖춰졌을 때에는 네. 그런 차량들의 동선을 옵티마이즈 해줄 수 있으면 네. 그렇다면 그 어떤 구장 자체에서 구장이라 그러나요? 네. 그 구장 자체의 사업 바운더리가 넓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네네. 또 혹은 겹쳐지지 않았던 것과 중첩을 만들어서 이제 또 다양한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술이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맥도날드도 매뉴얼을 한 몇백 장짜리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비정량적인 좀 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하나의 매뉴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80% 정도는 딱 적용 가능한. 네. 어, 매뉴얼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네.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구장 부지 선정하는 절차라든지 그리고 선정이 됐을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저희 브랜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매뉴얼들 그런 거를 계속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브랜드 개발하고 저희 공간 혁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럼 이제 B2B적인 관점에서 좀 한번 볼게요. 네. 이제 그 유소년 축구 교실이라는 거는 네. 진짜 그 근처에 있는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수많은 어린이집, 네. 유치원, 네. 엄청난 B2B 고객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빠의 관점에서 아빠의 특히 관점에서. 요새 애들이 밖에 뛰어 놀질 않습니다. 에너지 네. 써야 돼요. 그렇죠. 아, 혼절하게 만들어야죠. 9시만 되면 혼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떡잠 자게 하죠. 전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진짜 기회가 되게 많을 것 같고 또 사실 부모님들의 관심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우리 네. 아이가 어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걸 아마 질문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뭐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도 물론 어제 얘기 나눈 것처럼 풋살 동호회라는 게 약간 진입장벽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어떤 기업의 복지 차원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라면 네. 이제 풋살 이런 거를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밸류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지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B2B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먼저 교육 유소년 아카데미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희가 B2B 어떤 그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뭔가 거래를 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거래 예를 들면 뭐 방과후 수업으로 저희 강사를 파견한다든지 뭐 이런 건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학교라는 곳이 특성상 이제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서 B2C 고객을 모으죠. 그렇게 일단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이제 보통 어린이집 저기 유치원부터 자녀들이 이제 진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이렇게 무리가 결성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친한 아이들 엄마들도 같이 친해지고 이제 이런- 클랜이 생기죠. 클랜. 네. 저도 그런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파가 생기죠. 네. 파가. 그런 클랜 보시면 이제 보통 클랜 장들이 이제 있으신데 아재파는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이제 알파가 있죠. 네, 맞아요. 그 알파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내부에서 쓰는 단어가 짱엄마, 왕엄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왕엄마를 후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럴리티가 엄청난 맞습니다. 그 이제 어머님 역할을 해주시니까 인플루언서죠. 네. 인플루언서. 그런 B2B 장소를 가서 막 홍보를 하면서 그런 그 영향력 있으신 어머님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저희 회원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유소년 아카데미 단에서는 그리고 이제 동호인 성인들 대관 이제 동호인들 이제 단에서는 기업 동호회들이 저희 대부분의 고객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남자분들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필연적으로 안에 축구팀, 풋살팀은 무조건 있거든요. 막 큰 회사 같은 게 몇 개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정말 큰 회사들은 그들끼리 대회도 하고 그런 자체 대회도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기업 내부의 어떤 헬스장 같이 시설을 센터를 갖추고 운영하기는 또 이게 어려운 이제 종목이라서 그런 사내 게시판이나 뭐 사내 동호회 같은 데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풋살장 동호회가 활동할 수 있는 풋살장을 많이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기업 복지 카드나 이제 법인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훌륭합니다. 올해 매출이 많이 올라가셨잖아요. 네. 거의 너무
급하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B2B라는 게 너무 좋은 장사인 건 기본적으로 이 앞으로의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해지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좋은 비즈니스거든요. 특히 그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비즈니스거든요. 그 매출의 규모를 벗어나서 예측 가능해진다. 우리 레베뉴 스트림이 예측 가능해진다는 건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IM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 분명하게 있어요.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실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얻어진 평균 가동률이 있을 거고 한 구장당 뭐 아니면 전체 구장에 대한 평균 가동률이 있을 거고 그 구장들의 평균 대관료를 네. 곱하면 그 실링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B2B의 그러니까 많은 어떤 자원을 할애하는 것보다 노력을 할애하는 것보다 그걸 잘 달성하거나 혹은 이걸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시다가 지금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작업 말을 잘 해서 활용률을 가동률을 높인다던가 네. 또 동호회의 어떤 인지도를 높여서 기업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또 사실 다른 채널이 없잖아요. 풋살장을 찾으려면 아니 네. 그라운드밖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이제 풋살이 약간 진입장벽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링이 있다. 이제 뭐 이게 스타트업의 숙명이기도 하죠. 네. 일단 그런 버티컬에서 올라가서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확장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제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포인트에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그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스포츠 몬스터 있잖아요. 아, 네네. 스포츠 몬스터 가가지고 뭐 딱 운동만 하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제가 좋아하는 다양한 체험들을 이렇게 한 공간에서 다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우나도 하고 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게 동선이 하나에서 다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 지금은 풋살 경기장이지만 어쨌건 이 경험과 같이 결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레이어들이 쌓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훨씬 확장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당연히 지금 풋살로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뭐 B2B 채널 개발해야 되고 B2C 장사를 할 때도 예를 들면 그냥 동호인들한테 이렇게 띡 대감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레슨도 도입하면서 리그도 만들고 뭐 어떤 좀 특별한 매칭도 만들어주고 뭐 네. 개인 단위의 참여를 받아가지고 채널 파워 활용해서 안 팔리는 시간에 판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시간에 팔아도 더 비싸게 판다든지 뭐 이런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운동 스포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을 동시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가장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오전 시간대는 탁구 배드민턴을 해야 돼요. 주부의 시간이니까. 네. 좋다. 그리고 뭐, 점심 이후로는 초등학생들, 유소년들 교육의 시간이고 이후에 이제 성인들의 시간이 오는데 계속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이익률이 가장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익률이 좋은 종목들을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업사이드를 계속 문을 두드려야죠. 그건 아직 제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모델들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종목들을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저희가 풋살을 하면서 배웠던 이 스포츠 시장 스포츠의 공간 비즈니스를 혁신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비전들을 계속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숙제고요. 네. 이렇게 뭔가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답에 루트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정답을 잘 찾아가신 것 같아서 앞으로가 중요하죠. 네. 오늘 제가 좀 많이 개인적으로 배우고 또 반성도 하게 하는 젊은 친구군데 총괄님, 네. 이제 거의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벌써. 네, 그렇죠. 오늘 좀 특수 이해관계인이시죠? 주주분은 아니시고요. 그럴 수 있죠. 아쉽게도 네. 주주분은 아니시고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큰 아까 뭐 잠깐 인류의 그런 뭐라 그러죠? 진화사 잠깐 얘기를 했지만 호모 그레이했다. 근데 산업의 진화사를 봤을 때는 사실 잉여가 발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예를 들면 농경에서 넘어간 것도 생산력의 잉여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였고 뭐 그 다음 단계 뭐 예를 들면 자본에서 지식으로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잉여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은 공간 분야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런데 그런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을 때가 온 거죠.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분명히 발생할 때가 된 건데 네. 그 안에서 되게 어떤 나름대로의 굉장히 논리 있는 방법들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업적으로도 너무 좋지만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공간을 혁신하는 데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매뉴얼을 던져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잘 축적이 되면.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너무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어제 잠깐 했었던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풋살의 위워크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그 창출하는 가치가 단순히 뭐 사용자만 혹은 뭐 그 랜드로드만 그렇게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한테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훌륭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한 부분이지만 이제 이 O2O, 뭐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거 플랫폼을 더욱 살찌우고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게 정량적 데이터 분석에 의한 사고 과정이라든지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로컬리티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다양한 컨텍스트라든지 좀 스케일러블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다뤄내 가면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상당히 뭐 6개월, 1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균형 잡힌 시선으로 젊은 스타트업인데 부러우신가 봐요. 부럽죠. 제가 내년에 이제 40살인데 내년에? 아, 그치. 한 달. 맞아요. 그래서 네 부러운 걸로 마무리를. 그러면 지은 건데 아니 근데 정말로 위워크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새로운 공간 활용에 대한 방법을 잘 던져줬잖아요. 그분들이 뭐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한국 그런 공간 네. 비즈니스에 너무 많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안에서 또 굉장히 좋은 성과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IM그라운드 차 대표님 네. 저희와 함께한 시간에 대한 소감. 뭐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구나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이제 그 제가 과연 이런 자리에 자격이 있는지 이런 데서 얘기할 뭔가 대중분들한테 아직 뭔가 한 번도 제대로 사이클을 돌지 못한 입장에서 과연 뭔가를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지 영감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두 분께서 잘 도와주시고 방향을 잘 주셔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겪어왔던 과정들을 조금 더 정제돼서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작은 거라도 좀 이렇게 영감을 받으셔서 네. 또 더 훨씬 더 저희보다 더 좋은 가치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오늘 IM그라운드 차성욱 대표님과 함께 풋살 시장의 오토 플랫폼을 구축하다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할 때 저희 여러분 안녕. 네. 네. 자,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번 23번째 시간 구독해 주세요. 구독.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